네, 이번 주제는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입니다.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.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반영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.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ETF들.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것을 이제 유통하고 혹은 비트코인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산업 ETF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암호화폐 자체를 편입하고 있는 ETF들도 있습니다. 비트코인 선물이라든가 2024년 1월에 이제 신규 상장돼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있었던 게 이 비트코인 현물 ETP 이런 것들이 있고요.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이제 기타 유형으로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를 결합을 한다라든가 대표 지수 S&P 500과 비트코인을 함께 운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형태의 ETF들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암호화폐를 편입하고 있는 ETF들의 운용자산 추이입니다.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블록체인 산업 ETF인 티커는 BLOK 편입 상위 종목들입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는 것들 역시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형별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ETF들입니다. 참고 삼아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P도 좀 정리를 해놨는데 2024년 3월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거래가 이제 불가능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접근한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주제는 이 레버리지 인버스입니다.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수요가 높고 관심도도 높은 형태죠. 저는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해서 욕망의 결정체라고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위에서 접근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.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기초지수의 일정 등락률을 일간 단위로 추정하는 ETF입니다. 배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배면은 기초지수가 1% 상승할 때 플러스 2배는 2% 상승을 하고 마이너스 2배는 마이너스 2% 하락을 합니다. 이렇게 일정 배수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입니다. 개별 국가별로 레버리지 배수들이 몇 배까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표 지수에 대해서는 플러스 4, 마이너스 3배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배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이 싱가포르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최대 배수가 플러스 7, 마이너스 7배까지 상장이 되어 있어요. 손실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 또 레버리지 인버스이기도 합니다. 검정색 선이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넷플릭스 3배짜리 ETP입니다.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배수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손실이 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. 단적인 예로 기초지수가 30% 빠졌다가 다음날 40% 상승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. 기초지수 가격이 100이라고 했을 때 첫날 30% 빠질 때 70이 됐다가 다음날 40%가 상승하면서 98이 됩니다. 마이너스 2%가 나죠. 3배짜리를 가정을 해볼게요. 3배짜리 같은 경우는 첫날 기초지수가 30% 빠질 때 90%가 빠집니다. 10이 되겠죠. 그리고 둘째 날 기초지수가 40%가 올라갈 때 해당 ETP는 120% 급등을 해요. 정말 말 그대로 급등인데 이게 10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22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. 다시 말해서 기초지수는 마이너스 2%인데 3배짜리 레버리지 ETP는 마이너스 78%가 된다는 거죠. 어떤 자산시장에서 기초지수가 10%, 많게는 막 20, 30%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은 흔하게 발생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테이블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지수 그리고 섹터 산업 ETF들의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을 좀 배수별로 좀 정리를 했어요. ETF들 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주제는 원자재입니다. 원자재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산 배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 중에 하나죠. 그런 만큼 이 원자재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.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투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원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겠죠. 이 원자재 ETF들은 원자재를 편입해서 운용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, 원유라든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가 있고요. 두 번째는 귀금속,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금, 은, 혹은 플래티늄 이런 식으로 이 귀금속 계열들, 그다음에 구리라든가 혹은 알루미늄과 같은 산업금속, 그리고
농산물 전반을 편입하고 있는 ETF들도 있고, 혹은 옥수수라든가 커피와 같이 좀 세부 원자재를 편입하고 있는 ETF들도 있습니다. 마지막은 기타 유형인데, 어떤 BDI 운임지수라든가 원유 탱커 운임지수 이런 식으로 기타 유형들까지, 혹은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겠죠. 다양한 형태의 원자재들이 ETF로 또 상장이 되어 있다 라는 것들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건 이 탭을 좀 굉장히 복잡하죠. 지금 미국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원자재 관련된 ETF들을 유형별로 정리를 했어요. 지금 이제 좀 유형별로 좀 세분화해서 정리를 한 이유는 원자재별로 또 스토리가 다 있죠. 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좀 더 수혜를 받는 원자재가 되겠죠. 특히나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좀 지금 대략 유형별로 좀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 삼아서 좀 살펴보시고 좀 상황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